네, 리플과 미국 SEC의 기나긴 소송전이 예상치 못한 그런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토레스 판사는 리플과 SEC 양측이 제시한 합의안을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서 기각을 했습니다. 원래 판결에서 리플은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과 XRP의 증권 판매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양측은 벌금을 5천만 달러로 낮추고 금지 명령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했던 겁니다. 하지만 판사는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당분간은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는 기존 판결이 유지돼야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현실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다소 말도 안 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뒤집힌다.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결이 뒤집힌다라는 건 말도 안 되고, 이런 가정의 시나리오가 나와서 또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중점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암호화폐 분석가 애슐리 프라스퍼가 제시를 한 건데, 매우 이례적인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과 그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판결을 뒤집으려면 연방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두 가지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XRP가 국가적 이익과 직결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비밀 증거가 법원에 제출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재무부가 XRP를 국가금융자산 준비통화로 고려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은 문서나, 미국 법무부가 이 소송을 지속하면 중대한 금융, 외교작전에 지장을 줄 거라는 안보 브리핑 등이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중대 기밀 증거가 제출돼서 공개된다라면 판사는 국가 이익을 고려해서 판결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어떤 거의 공상 수준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부나 연준과 같은 연방 행정기관이 직접 개입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경우도 하나의 시나리오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재무부가 법원에다가 법정 조언서를 제출해서 아미코스 브리프 얘기하는 거죠. 이걸 제출해서 XRP는 국가 금융 인프라의 필수적이다라고 호소하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역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판사가 쉐브론 판례에 따라서 행정부의 입장을 존중해서 판결을 번복할 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금융 안정이나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부가 개입하면서 법원이 판결을 취소한 사례가 있다라고 애슐리 프라스퍼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의 이런 전망은 어디까지나 가정적이고 매우 아주 많이 드문 그런 상황에 기반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국가 안보나 금융 안정을 이유로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한 토레스 판사가 자기 판결을 번복할 가능성은 낮다.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토레스 판사가 판결 자체를 뒤집으려면 이런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야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판결을 뒤집힐 이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실 말 그대로 절차적인 문제일 뿐이다. 이런 걸 강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XRP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시나리오는 매우 투기적이고 일어날 확률이 낮다, 이런 평가가 더 우세해 보입니다. 결국 현실적으로는 앞으로 항소심이나 새로운 합의 시도를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항소심은 취하기로 했고 새로운 합의도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는 방향으로 내용적인 면은 변화되는 거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애슐리 프라스퍼가 진짜 만에 하나로 제시한 이런 상황, 판결을 뒤집는 수준의 아주 복잡하고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보다는 절차적인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절차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잘 정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프라스퍼가 제기했던 이런 다소 극단적인 시나리오처럼 항소심이나 새로운 합의 시도는 이 내용적인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법원이 절차적인 부분으로 문제의 범위를
한정해 놓은 상태에서 극단적인 반전 상황이 안 좋은 방향으로 펼쳐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도 항소법원에서 상급 판결을 통해서 기존 판결을 무효화시키는 방식 말고는 판결을 변경하는 다른 방식이 뭐 또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모호하다 보니까 지금 뭐 별별 그런 극단적인 가능성에 대한 어떤 전제, 시나리오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데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일각에서는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 그런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는 건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법원이 이미 내린 판단을 번복한다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그렇게 되려면 정말 정부 개입이라는 정말 아주 많이 이례적인 그런 일이 벌어져야 하고, 그래서 지금 이슈의 핵심은 양측이 제시한 합의안을 토레스 판사가 받아들일지 여부고 절차적인 부분을 준수해서 다시 이걸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딱 객관적인 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기관 리포트를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 XRP의 상황을 보면 결국에는 소송 리스크 잘 해소되면 갈 길 잘 가겠구나, 뭐 이런 생각 한 번 더 하게 만드는데, 이번에는 크라켄에서 XRP와 관련해서 꽤 의미 있는 리포트를 공개했습니다. 크라켄은 최근 리포트에서 XRP가 더 이상 단순한 투기적인 코인이 아닌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핵심 자산으로 성숙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크라켄 산하 분석기관 CF 벤치마크가 발간을 한 건데, 보고서는 XRP와 XRP 레저의 역할을 재조명하며 XRP의 시장 뎁스와 지배력 상승을 강조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메가캡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는 XRP의 시총은 1370억 달러에 달하면서 시장에서 거대한 존재감을 갖춘 상태입니다. 2024년 말에서 2025년 초 XRP 가격이 급등한 덕에 시총이 크게 상승했는데, 이건 트럼프 당선 이후 규제 낙관론, 그리고 SEC와의 소송 거의 막바지 단계, 이런 부분에 힘입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XRP는 시총 기준으로 시장에서 이 세 번째로 큰 암호화폐 자산으로 올라선 상태입니다. 이 테더 제외하고. 그래서 이 정도 규모면 이제 웬만한 호재나 악재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무게감이 있는 그런 자산이 됐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기관 수요와 채택 증가. 크라켄 보고서를 보면 최근 XRP에 대한 시장 수요가 급증해서 주요 거래소들이 앞다퉈서 XRP 기반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ME 그룹이 최근 미국 CFTC 규제를 받는 XRP 선물 상품을 새롭게 출시했고, 일본 대형 거래소인 비트플라이어는 XRP 차액 결제 거래에 레버리지 거래를 도입한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은 XRP가 글로벌 거래 시장에서 인기와 영향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고 있다, 뭐 이런 부분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XRP의 거래량 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크라켄은 XRP의 일간 현물 거래량이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바짝 따라잡을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주요 5개 거래소 데이터를 보면 XRP의 24시간 거래 규모는 2억 2,680만 달러 수준으로, 이건 이더리움의 거래량 24%, 비트코인 거래량의 11%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단일 알트코인으로서 이 정도 체결 강도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평가받고 있고, 시장 유동성 측면에서 XRP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가는 층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5개 거래소에서 집계한 XRP의 일간 평균 거래 규모는 1억 5,200만 달러로 파악되고 있는데, 크라켄, 엘맥스, 비트스탬프 같은 곳에서 하루 수천만 달러씩 꾸준히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이런 꾸준한 거래량이 XRP 시장이 일시적인 투기 붐을 넘어서서 성숙한 시장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크라켄이 XRP의 이런 특성을 근거로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언급한 그런 부분입니다. 크라켄의 또 다른 분석에 따르면 전체 자산 가운데 3.9% 정도를 XRP로 편입하는 전략만으로도 포트폴리오의 위험 조정을 개선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XRP가 독자적인 가격 움직임과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어서 자산 배분 측면에서 매력적인 옵션이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으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크라켄 리포트는 XRP를 더 이상 밈이나 테마성 코인이 아닌 대형 금융자산으로 진화하고 있는 존재로 그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리플 파트너사의 뉴스 한두 개에 급등락을 하던 그런 변동성이 큰 모습에서 탈피를 해서 이제는 시장 전반의 판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자산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향후 XRP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채널에서 영상이 한 절반 정도가 리플과 관련된 영상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등 메이저 탑10 알트코인들 중심인데 왜 리플 영상이 이렇게 많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희 채널 오래전부터 한 3-4년 전부터 XRP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특히나 멤버십 회원분들도 대부분 XRP 주력 종목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서 수요층이 일단 XRP 영상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조회수를 봐도 그렇고 시청 지속 시간을 봐도 그렇고 XRP 영상에 대한 수요가 높다 보니까 그거에 맞춘 공급이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저 역시 XRP를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XRP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XRP 영상 따로 안 보시더라도 나머지 하루에 2-3개씩 영상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들 선별적으로 참고하셔서 전략적인 대응 전략의 재료 정도로 활용하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도 좋고 리플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분석가 제이크 게이건 이 양반이 한 40만 팔로워 정도 가진 분석가인데 이 양반이 최근 7개 종목의 올해 연말 가격 전망을 제시했고 이게 또 커뮤니티에서 관심을 얻고 있고 크립토 베이직 같은 미디어에서 기사화하고 있어서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반은 올해 말까지 코인별 목표 가격을 제시하며 시장의 장기적인 상승 시나리오 요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17만 5천 달러를 전망 가격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양반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을 넘어서 국가 전략 자산의 특징에 대해다가 방점을 찍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우리 모두의 관점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2024년 반감기 이후에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현물 ETF 인기, 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수용 발언 이런 것 등이 제도권 진입에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등 대형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 대량 매집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희소성과 제도 수요가 결합이 되면서 시너지를 내면서 17만 5천 달러까지 바라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더리움 목표 가격 4,750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더리움은 디파이, NFT, 다오 기반으로 자리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 팩트리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데이터 가용성 그리고 처리 속도 측면에서 큰 개선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레이어2 생태계가 번성하면서 메인 체인의 부담은 줄고 확장성은 증가하고 있고 RWA와 기관용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중심이 될 거라는 그런 전망이 빡센 수준입니다. 이런 기술 그리고 인프라적인 강점을 바탕으로 4,750달러를 제시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솔라나 375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솔라나는 기술적 속도와 낮은 수수료가 차세대 대중형 블록체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서 2025년 초까지 밈코인, 게임파이, 디핀 이 트렌드가 솔라나 체인 위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일일 사용자 수와 개발자 수 모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솔라나의 대중성, 높은 개발 민첩성, 탈중앙 트렌드 수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375달러를 제시했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이, 요즘 잘 나가는 수이 8.1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무브 언어 기반의 고성능 레이어1인 수이는 초당 수십만 건의 처리 속도와 병렬 실행 구조 덕분에 실사용성과 성능 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RWA, DePIN, AI 기반 프로토콜 등 최신 응용 분야에서 파일코인이나 셀로 같은 프로젝트들과 연계가 돼서 유틸리티가 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위가 진짜 8달러 선을 돌파할 경우 고속 성장 중인 모듈형 체인 시장에서 기술 대장주 형식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도 이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BNB 125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BNB는 바이낸스 생태계 기축 토큰으로 수수료 할인, 런치풀 참여, D앱 실행 등 다목적 사용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이낸스가 미국 규제 당국과의 갈등을 봉합하고 그래서 거래소의 글로벌 지배력이 다시 더 공고해진다라면 BNB가 강세 전환의 중심에 설 것으로도 바라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BNB 체인을 통한 D앱 확장과 RWA 관련 디지털 자산 발행 플랫폼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게이건이 제시한 1250달러 목표 가격도 가능성 정도로는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도 바라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XRP 7.5달러 가격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XRP는 리플렛을 통해서 수백 개 금융기관과 연결돼 있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 커스터디 확대 이런 것 등으로 기능성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EC 소송도 이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규제 명확성과 제도권 편입 효과가 동시에 작용한다라면 7.5달러에서 10달러 사이의 중장기 목표 가격이 달성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글로벌 거버넌스와 중앙은행 디지털화 논의에서 XRP가 결제 인프라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는 점도 그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카르다노 에이다 3달러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와, 3달러. 카르다노는 학문 기반 접근과 공식 검증을 바탕으로 가장 정교한 이 포스 체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은 다른 체인에 비해서 늦게 도입됐지만 현재는 탄탄한 개발자 커뮤니티 그리고 교육 기반 확장을 통해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직 TVL 규모 측면에서는 제한적이지만 정부 계약, 학술 기반 연구소 협업, 이런 실제 국가 단위 채택 가능성을 고려할 때 3달러 회복 가능성 있지 않을까, 이전 사이클 고점 뚫어낼 가능성 있지 않을까, 제발 좀 그렇게 좀 되면 정말 아주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더리움이 만약 연말에 4,700달러 뚫어내고 수위가 8달러 돌파한다라면 진짜 XRP도 7.5달러 가격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래저래 우리의 기분이를 좋게 만드는 부분인데, 게이건이 제시한 7.5달러는 사실 다른 분석가들도 여러 번 공통적으로 제시했던 목표치이기도 합니다. 분석가 에그라 크리토는 기술적 패턴상으로 XRP가 7.5달러까지 프로그램된 것처럼 움직일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13달러나 27달러까지도 상승 여지가 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애널리스트 JD 역시 XRP가 과거 2017년, 18년 불장 때와 유사한 대형 삼각수렴 패턴 돌파를 앞두고 있다라며 7.5달러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가격 전망치는 강세장의 낙관론을 반영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이건 본인도 구체적인 촉매나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런 숫자를 맹신하기보다는 가능한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로 참고하는 수준으로 다루면 좋을 겁니다. 다만 수위가 8달러에서 10달러, 이더리움이 4,700달러 이상에 도달할 정도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라면 XRP 역시 심리적인 5달러 돌파, 나아가서 10달러 근접, 이런 것까지 노려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고려해 둘 수 있다, 이 정도로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처럼 거시적인 시장 강세 시나리오와 XRP의 잠재력이 맞물리는 지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계획 잘 설정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